차별이란 주제에 대해 이코노미스트가 기사를 냈네요. 요새 이 주제에 대해 미국에서도 말이 많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언제나 좀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기사의 배경으로선 바로 이 문구입니다. 미국 정부 관련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은 채용 정보란에 요걸 붙여넣는 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Statement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평등 고용 문구라고 하는데 뭐 간단히 번역하자면 우리 회사는 차별하지 않는다. 대충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요새 들어 이런 문구가 있는 회사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빈약하며 오히려 이런 문구가 있어서 구직자들이 지원을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사용한 기사 사진은 이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인물 설명 잠깐 드릴게요. 저 백인은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입니다. 케네디 행정 때 부통령이었던 존슨은 케네디가 암살된 뒤 대통령직 수행을 하고 재선까지 된 사람입니다. 비판도 많지만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적어도 그 당시 진보 진영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위트니 영이라는 사람으로 당시 도심과 흑인 청년들의 개화랑 시민권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킹 주니어네요. 그리고 그 옆은 제임스 파머라는 코어라는 조직의 대표인데 코어는 당시 흑인들의 거주 권리와 일할 권리를 위한 비폭력 시위를 주도하던 조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AACP라는 조직의 당시 대표였던 로이 위킨스인데 NAACP는 아직도 활동이 왕성하고 유명해요. 여튼 기사는 서문에서 바로 기업들은 차별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꼭 인종차별이 아니라 동성애, 비만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이라고 하네요. 이 주장에서 인용하는 증거는 똑같은 스펙의 이력서를 하나는 유색 인종의 이름으로 제출하고 하나는 백인 이름으로 지원을 했을 때 채용자의 응답 차이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일한 이력서로 지원했을 때 아시안 이름의 지원자는 백인 이름의 지원자에 비해 응답 전화를 30% 덜 받았고 흑인 이름의 지원자는 50%덜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한 가지 포인트를 집어드리자면 이 기사는 이 연구조사가 어떤 부분에서 편향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었는지에 대해 두 군데에서 단서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단어 fictitious입니다. 예를 들어 벌몬트주의 백인 인구가 99.99%인 동네의 회사에 무하마드 알자리 철수 박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유타주의 몰몬계 재단이 설립한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하와이 주립대학을 나왔다고 이력서를 제출했으면 솔직히 제가 채용하는 입장이었어도 그에게 전화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니 무하마드 알자리 철수 박이라는 사람이 왜 하와이에서 대학을 나와서 벌몬트에서 구직을 합니까? 말이 아예 안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이 단어 employer입니다. 대체 어떤 기업에 몇 개의 이력서를 냈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이미 아시안이 회사의 40%를 차지하는 기업에서 아시안 이름의 이력서가 또 들어오면 아시안 더 뽑았다간 역차별이니까 이제 백인 좀 뽑자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코노미스트가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고 더더욱이 이 연구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를 읽을 때는 크리티컬한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라고 짚어드리는 겁니다. 여튼 기사의 다음 부분은 저 사진을 인용한 이유가 살짝 나옵니다. 1964년에 린든 존슨이 Civil Rights Act에 서명한 뒤로 인종과 성별, 국적으로 채용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화되었다. 그리고선 In a lesser known executive order signed 1 year later, Johnson ordered the government contractors not only to use affirmative action but also to append a non-discrimination statement to their advertisements 라고 하는데 번역하자면 그리고 1년 뒤에 시행된 좀 덜 알려진 행정명령에서 존슨은 정부의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affirmative action 뿐만이 아니라 평등 고용 문구를 채용 광고에 게재하게 했다가 됩니다. 이어서 기사는 그 뒤에 50년이 흘렀고 시대가 변해서 사람들 인식도 많이 달라졌지만 근래에 들어선 이런 평등 고용 문구가 오히려 유색인종으로 하여금 지원을 꺼리게 한다는 주장에 뒷받침이 되는 연구조사를 제시합니다. 모나시 대학과 시카고 대학의 두 경제학자가 채용 광고를 내서 총 2,300명의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그 중에 채용 광고의 반은 이 평등 고용 문구가 있었고 반은 없었답니다. 조사에 의하면 유색인종이 평등 문구가 있는 채용 광고에 지원할 확률이 30% 낮았었다고 하네요. 그에 대한 추론은 기사가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In a follow-up survey, the prospective applicants said the statement prompted worries that they would be token diversity hires. 추가 조사에서 지원자들은 평등 고용 문구가 자기들이 토큰으로 채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심을 유발했다고 한다로 번역되는데 여기서 꼭 알고 가실 단어는 이 토큰입니다. 이건 70년대 미국 영화를 보면 좀 사회적 혜택을 받는 흑인들을 비아냥거리는 상황에서 들을 수 있어요. 유래가 뭔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네이버 뒤져도 안 나올 거예요. 원래 토큰이란 단어는 토큰 제스처라는 표현에서 유래된 거예요. 토큰의 원래 뜻은 작은 가치의 동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서비스를 받거나 감사를 표할 때 형식적으로 내미는 작은 표시라는 의미의 토큰 제스처라는 표현이 있는데 60년대 흑인들 운동이 한창일 때 백인들이 가식적으로 흑인을 포용하거나 형식적으로 조금의 권리를 인정해줬을 때 몇몇 운동가들은 우리 형제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곳곳에서 린칭을 당하고 있는데 꼴랑 한 명 취직시켜줬다고 감사를 해야 하나? 그딴 토큰은 원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기사를 해석하자면 지원자들이 봤을 때 평등 고용 문구를 강조하는 회사라면 유색인종 비율을 맞추려 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인종비율 원칙의 수혜를 받고 싶지 않아서 지원을 안 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튼 그리고서 기사는 여러가지 연구 결과와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평등 문구가 있던 없던 미국의 기업들은 백인화된 이력서를 제출한 지원자에게 더 응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여러 해를 거쳐 많은 기업들의 매니지먼트가 차별 관련된 교육과 프로그램을 이수했지만 관리직의 유색인종 비율은 갈수록 낮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기사는 마지막에 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기사를 마칩니다. 이 부분을 번역해보자면 Despite all the racial progress American society has made since the civil rights era, economic disparities remain stubborn. 이건 정말 부드럽게 의역하기 어려웠는데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미국 사회는 시민권리 운동 시대 이래 인종화합을 위한 많은 발전을 이뤄냈지만
문화였지만 인종 간의 경제적 결의는 요지부동이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1979년엔 흑인 남성의 평균 시급은 백인 남성의 시급의 80% 정도였는데 오히려 2016년에는 70% 선으로 내려앉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기도 모르게 행하는 차별들을 고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하고 평등 고용 문구도 노력 중인 하나지만 오히려 득보다 해가 더 크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코노미스트를 진짜 까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식의 데이터 인용 부분이에요. 흑인 남성 대 백인 남성의 시급 차이가 단지 고용의 차별에서만 오는 거겠습니까? 딱 봐도 전가 기록, 학업 성취도, 거주 지역 간의 물가 차이와 종사 직군만 더해놓고 다변성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면 이유가 뻔한데 차라리 왜 흑인은 백인보다 전가 기록이 많은가? 왜 흑인은 백인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가? 왜 흑인은 백인보다 물가가 싼 동네에 사나? 왜 흑인은 백인보다 저임금 직군에 종사하는가? 이런 걸 파봤어야죠. 기사 후미에 이런 데이터를 툭 던져놓고 글을 마치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실질적인 차별은 79년보다 더 심해졌구나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아전인수격 주장은 기사 전체의 신뢰도를 추락시킵니다. 근데 한국에도 이런 뉴스가 많아요. 그러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를 정리해드리자면 첫째, 차별이란 사회적 문제를 행정부에서 공론화하고 효과적으로 법령한 것은 1960년대 존 F 케네디와 린든 존슨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처음 소개된 단어가 affirmative action이다. 둘째, 그때 시행된 법령으로 고용주들은 평등 고용 문구를 채용 광고에 게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차별을 없앴다는 실질적 증거는 없고 오히려 구직자들로 하여금 지원을 꺼리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셋째, 여러가지 연구조사에 의하면 차별은 아직도 만연하며 기업들은 이런 차별 문화를 본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문구 하나 삽입하는 형식적 노력이 아니라 근본적인 태도부터 고쳐 없애야 한다.